자, 오늘 몸을 살린 식탁, 놀라운 회복의 비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암을 이긴 사람들의 공통점 9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맨발로 걷기가 가장 중요할까요? 어떠세요? 맨발로 걷기에 목숨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9가지 키 팩터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예, 우리가 병이 난 것은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있을 때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세요. 역시 켈리토너 박사가 암 환자들을 케어하는데 어떤 항암제나 어떤 치료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결국 우리 몸을 꼴고 중증화하거나 한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을 인터뷰하면서 1,5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인터뷰하면서 깨달은 것이 아, 그들이 매일매일 먹은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온전한 채식 위주의 식사가 가장 많은 위험한 암을 극복하게 해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캘리토너 박사가 저술한 암 환자 생존 전략이라는 이 책의 내용. 이 책을 지금 원어를 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외국에 계신 분들은 이 책을 잘 구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호주에 있는 친구가 이 책을 구해줘서 예, 들어와서 제가 요 책을 읽게 됐는데 요 진행된 극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암이 계속적으로 암이 커나가다가 완전히 동면 상태에 들어가는 환자들을 10년 동안 조사 책이 있는데 의학界보고가 되었지만 출판되지 않은 100여 편이 넘는 사례들을 모아서 연구했는데 이 사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9가지 공통점. 왜 똑같은 암에 걸렸는데 똑같은 췌장암 환자인데 이분은 기적같이 살아나고 이분은 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캘리토너 박사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공통점 오늘 할 것을 좀 삼으셔서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레디칼 리미션 상태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완전히 획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처음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녁도 안 주네. 저녁에 해독식만 하네. 그리고 도대체 고기라고는 눈을 씻고 볼 수가 없네. 메르치 꼬당이도 없네. 이러시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의 몸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병 걸리게 하는 요인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You are what you eat. What you eat. 내가 먹은 음식이 이거 오늘 아침도 안 드셨나 보다. 내가 먹은 음식이 누구를 만들어요? 옆집 친구를 만들어요? 내 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공통점 처음 해봤더니 그들의 식단을 다 역학조사해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난치병에서 회복되신 분들의 식탕이 없어요. 고기보다 더 위험한 게 일본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설탕의 또 다른 이름. 미네 도둑이라는 게 있어요. 예, 설탕 또 다른 이름. 그리고 제가 듣잖아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사친, 여사친, 사친은 아니겠구나. 사랑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친구들한테 되게 어떻게 해요? 이 초콜릿을 선물하기도 하고 설탕이 듬뿍듬뿍 튕긴 사탕과 꽃다발을 선물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예쁜 카드와 함께 Sky is blue, Violet is purple, Sugar is sweet and so are you. 예, 하늘은 파랗고요. 바이올렛 꽃은 보라색이에요.
설탕처럼 당신한 달콤한 당신에게 이 하면서 그 카드와 함께 예쁜 꽃을 주는데 사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쿠키를 꼭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별히 우리 교수님들이 많이 그러세요. 우리 유 교수님도 그 습관이 잘 안 없어지셔서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인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식단에 문제가 있어서 방해가 되는가. 어 sugar is sweet이 아니라 sugar is poison이에요. 식단에는 없더라. 그다음에 이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연구해 보니까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 두 가지. 첫째는 뭘까요? 동물성 단백질, 육류, 생선. 자, 육류의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성분이? 예, 바다의 유해 물질. 예, 좋습니다. 다 좋은데 육류의 고기, 생선, 우유, 계란, 특별히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 두 가지 중에 동물성에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나 오리고기 같은, 예, 저 고기 안 먹어요 하시면서 오리고기만 드신다고 오리발 내미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고기에는 뭐가 있냐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의 약자인 IGF-1이라는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메티오닌이 콩에도 적당량 들어있지만 콩에 들어있는 메티오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메티오닌 우리 몸에 필요하나, 그런데 생선에 있는 메티오닌 수치가 암을 유발하는 두 번째 위험한 고위험군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회복되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들의 식단에는 IGF-1만 고기가 없더라.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그 이마트나 이제 장 보고 나오면서 꼭 맨 마지막에 요플레, 요구르트 하나씩 툭 던져서 보시죠. 이제 좀 이따 다큐 보실 거예요. 우유 유제품, 치즈는 특별히 여기 하는 분들 보면요. 유방암 하는 분들, 난소암, 전립선암 하는 분들 보면 우유 유제품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지난번에도 한 목사님이 그 전립선 말기로 오셨고, 오셨는데 보니까 매일 우유 2컵씩을 드셨대요. 예. 전립선암은 특별히 호르몬성 암은 호르몬성 암이 유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치즈는 응고대 소 적 알렌 골드헤버 박사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하버드 의대에서 최근에 발표한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안전한 최고의 항암제가 있습니다라고 발표한 것이 뭐냐면 뭘까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IP6라고 하는 피트산염. 피트산염에는 흰쌀이나 흰밀가루, 흰설탕에는 IP6라고 하는 피트산이 없어요. 그런데 도정하지 않은 껍질, 현미 껍질에 IP6와 피트산이 뇌혈관에 뇌에 가장 좋은 신경 안정제 성분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또 이 그 치매나 파킨슨을 예방할 수 있는 B1, B2, B3, B6, B9, B12 같은 B 컴플렉스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암 환자를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천연 항암 성분이 바로 IP6 피트산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과 같은 도정 음식이 식단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 오늘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 어마어마한 양의 설탕이 들어있어요. 케찹에도, 예, 또 어디에도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심지어 신생아들 그 뭡니까? 신생아들 먹는 이유식에도 이 다량의 설탕과 조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모든 음식은 자연 그대로 드시는 게 좋고요. 설탕 시럽, 한국형 조청이 음식뿐만 아니라 음료에도, 그리고 우유, 과자나 사탕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림프구 쑥쑥, 면역력 쑥쑥, 암세포 짜이나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음식에 다량의 설탕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아까
에다가 뭐 스테이크에다가 베이컨이나 이런 육류가 특별히 호르몬성 암인 유방암, 뭐 암, 그리고 암, 소암, 그리고 대장암 등의 각종 암을 유발하는 다는 그런 많은 과학적인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특별히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당 질환 등을 일으키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고기를 드실 때 살코기 부분하고 기름 부분하고 어디가 더 위험할까요? 단백질 부분하고 붙어 있죠, 거의. 삼겹살에도 살코기하고 이 기름이 붙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부위가 더 위험할까요? 예, 만약에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드셔야 된다면 기름 부분보다는 살코기 부분이 덜 위험해요. 약간. 예, 그래서 지방이 상당히, 포화지방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유제품 속에 그 마가즈 등의 유제품에는 포화지방이나 각종 오염물질, 호르몬 억제제들 드시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많이 있어서 암 발생과 성장을 촉진시키는 범인입니다, 범인. 그리고 이제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그래서 또 글루텐 프리 음식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화기를 살리는데. 게다가 이런 기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된 음식이 이 암을 유발하는 이제 이런 요인들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켈리터나 박사가 그들을 연구해 봤더니 그들의 식단엔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예,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대신에 IP6 피트산이 이렇게 도정되지 않은 곡류의 껍질에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다 고기도 끊고 생선도 끊었는데요, 흰쌀밥 끊어요. 현미는 아주 이 거칠고 딱딱해서 먹기가 힘들어요. 소화가 안 돼요.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 거친 부분 섬유질 성분들이 부피를 크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변에 딱딱하게 굳은 대변을 부풀게 해서 대변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지, 현미 자체가 이렇게 깔깔한 게 느껴지시지만 실제로 소화가 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유질 성분이 많아서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요 정제하는 곡류, 특별히 통곡류, 콩 종류들을 많이 먹고 또 과일과 채소 섭취량을 늘린 사람들이 암의 진행을 드라스틱하게 멈추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 환자들이 피해야 될 음식은 보셨고, 뭐와 뭐 섭취량을 늘릴 때 과일의 섭취량을 늘리면 어느 정도 늘려야 되는가 봤더니 하루에 15에서 20서빙 정도면 그 분으로 치면 되겠어요. 20인분, 15인분 이상. 어마어마하죠. 언제? 일주일에? 하루에 얼마 정도? 하루에 얼마? 월에 15서빙이나 20서빙 정도면 컵으로 치면 15컵. 그럼 여러분들은 아침에 채소를 드실 때 5컵 정도 드셔야 되고, 점심에 5컵 이상 드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과일만 드신다? 예. 요런 비율로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12를 기억하세요 할 때 80%가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숨 거는 단백질이죠? 채소와 과일을 80%,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을 80%, 그다음에 10%는 단백질, 나머지 10%는 지방질. 어유, 잘하셨어요. 과일에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의 비율을 10컵에서 내지 15컵 정도 늘렸더라. 그리고 이것을 적이면 효소가 되지 않고, 우리 배우셨죠? 기름에 지지고 볶고 튀기고, 지지고 볶고 튀기고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당뇨병 환자의 무슨 혈색소? 당화. 당화가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을 만드는 식사법이라는 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그래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감자전을 구워도 노릇노릇하게 꼭 타야 드시는 분들 있죠. 거기에 강력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라고 하는 화와 암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당화 현상이라는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로푸드를 효소가 살아있게 먹고 찌거나 구워서 먹기도 하고 또 주스를 짜서 먹는 사람 등등.
그래서 이렇게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엉겨붙는 혈전 현상을 억제하는 것. 그래서 콜린 캠벨 교수의 책에도 보면 나이트릭 현상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산화질소가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서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엉겨붙는 것을 다 방지하기 때문에 혈전 현상이 없으면 대사순환이 원활하면 여러분이 많은 난치성 질환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접시의 절반 내지 3분의 2 이상을 뭐하고 뭐로? 뭐하고 뭐로? 밥 한 공기로? 예. 채소와 과일로 80%를 채소와 과일로 드시고 나머지를 이제 통곡류하고 이렇게 합쳐서 80% 정도 드시고 그다음 지방을 10% 50% 요런 비율로 드시었더니 암 성장이 드라마틱하게 암이 크는 것이 멈춰버려요. 그리고 회복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암을 극복하기 원한다면 다양한 과일과 채소 섭취는 필수적이고 채소, 과일, 통곡식 콩에는 특별히 수용성이나 비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서 단백질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요 섬유질입니다. 예. 지방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뭐냐면 섬유질이에요. 그래서 이 섬유질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대사장애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의학적으로 논문 중에 가장 많이 부분 중에 하나가 메타볼릭 신드롬이 얼마나 당뇨병의 원인도 당뇨병과 함께 신드롬 대사장애가 이르러 와서 이 온갖 대사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께 그래서 섬유질 섭취가 80% 먹어야 되는 게 이렇게 걸 깨달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 세 번째 요인을 또 봤더니 유기농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되게 이제 GMO냐 난GMO냐를 가지고 따지시는 분들이 이제 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유기농 식품을 드시려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농약이나 각종 중금속이나 이런 독성 물질을 계속 드시면서 이 몸에 이렇게 발암 물질들이 많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수돗물을 그냥 드시면 중금속이 상당히 몸에 많이 축적이 돼서 이 중금속이 많이 축적이 되게 되면 신장이 제 기능을 못 해요. 그러면 신장이 안 좋으면 소변관을 타고 앞에는 방광, 뒤에는 전립선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신장은 우리 몸에서 유해 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필트레이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립선이 안 좋은 분들은 전립선만 신경을 쓰시는데 사실은 어디서부터 문제예요? 신장 기능에서부터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좋아지려면 하루에 좋은 물을 8컵에서 10컵 이상 드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난소나 방광이나 자궁도 역시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신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5단계 디톡스를 할 때 하고 난 이후에 방광의 염증이나 전립선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의 몸에 가득 차 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독소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GMO보다는 난GMO 음식을 드시는 게 유기농 올게닉으로 드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얘기 가운데 많은 그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가 cancer, detox is the answer.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암? 무엇이 답이다? 암 무엇이 답이다? 디톡스, 해독이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마을 오시면 오시면서 배우시는 거 있죠? 무슨 해독? 지난 시간에 제가 오하이오하고 함께 미국하고 연합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게 디톡스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면요. 하늘마을 프로그램을 따라서 음식 드시는 것만 고기하고 생선만 끊으면 채식만 하면 낫는 줄 아세요. 막스 거슨 테라피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인, 두 꼭지 여러분 이해하시라 그랬죠? 한 꼭지는 뭐? 한 꼭지는 영양, 다른 한 꼭지는 해독. 그래서 암 환자나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먹는 것만 목숨 걸지 마시고 먹는 거 이전에 해독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암 환자나 많은 당뇨병 환자를 치료할 때 2단계, 3단계보다 먼저 선행되는 것이 1단계예요. 1단계가 뭐예요? 해독을 위해서 요새 녹즙들을 많이 드시는 게 식사하기 전에 먼저 전날 먹은 음식과 우리 몸에 누적되어 있는 것을 해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과일과 채소의 이 섬유질을 먼저 녹즙으로 먼저 먹는 겁니다. 근데 이걸 녹즙게 짜서 드시면 섬유질을 다 도정하고 잘라낸 거기 때문에 안 먹는 것보다 낫겠으나 한두 달 이상 드시면 신장이나 간에 과부하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드시는 겁니다. 유기농 브로콜리, 당근, 민들레, 모링가, 샐러리 등등의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가 간을 먼저 해독을 하고 나면요. 왜 암 환자가 간의 기능이 그렇게 중요하냐? 간은 모으기 때문에 병이 들어오는 통로이고 병이 나가는 독소가 나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간을 일컬어 뭐라고 해요? 문이다. 식사하기 전에 필수 지방산과 비타민 B 컴플렉스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드시기 전에 먼저 해독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세요. 이 암 환자나 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해독이 중요한데 먹는데 목숨 걸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맥을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맥을. 맥을 잘 못 잡으면 평생 고생하세요. 그래서 예, 모든 질병은 해독이 중요하다. 독소가 병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환자들이 들어오시면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5단계 디톡스, 5단계 해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333, 어떤 분은 111, 어떤 분은 222 등 그 자기 체력에 맞도록 프로그램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요. 3년이 되고 4년이 돼도 주반장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굶으면 배고파 죽겠어. 죽어도 먹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난번에 로이 월퍼드 박사가 가장 장수하는 이유 보셨죠? 비결. 월퍼드 박사하고 월퍼드 박사의 실험용 쥐들은 다른 쥐들보다 2배 이상 살았어요. 뭐 때문이죠? 기억나세요? 오늘 새로 오신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다들 모르시는구나. 로이 월퍼드 박사는 일주일에 5일만 식사를 해요. 이틀은 뭐 하냐면 해독을 해요. 식사를 안 하고 계속 해독을 합니다. 물만 마시고 해독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 월퍼드 박사의 실험용 쥐들, 그 박사님이 이제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실험용 쥐들은 다른 박사님들의 쥐보다 수명이 2배 이상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추측해 보세요. 동물들은 주인을 따라가. 그래서 월퍼드 박사처럼 5일은 먹고 이틀은 굶어요. 그러니까 이틀 굶는 동안 해독이 돼가지고 이 쥐들이 아주 쌩쌩쌩쌩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월퍼드 박사뿐만 아니라 90세가 넘도록 지금 정정하신데 그들의 쥐들도 그 실험용 쥐들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다른 쥐들보다 2배 이상 산다. 암 환자들이 자꾸 뭘 먹는데 목숨 걸지 마시고요. 해독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제 과일식 하신 분들이 보식인가 보양식인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테이블을 쭉 라운딩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숨겨. 막 갑자기 낮은 포스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 요 333 패턴이나 111 패턴은 뭐냐면 3일 과일로 해독 시. 암 환자들은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냥 단식은 조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과일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정상세포에는 활력을 주면서 암세포는 크지 않도록 동면 상태로 만들도록 소화시킨 데 에너지도 안 쓰면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치료식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은 과일식을 하고 체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바로 보양식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 보식은 보양식이 아니고 보호식이다. 한번 해볼까요? 보식은 보양식이 아니고 보호식입니다. 아셨죠? 과일식 3일, 보식 3일. 과일식 한 기간만큼 보식을 해주고 그 기간만큼 건강식 패턴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축소되었던 위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회복이 돼요. 근데 3일 과일식하고 그 다음에 바로 보양식처럼 막 드시면 그날 해독식 한 게 효과가 없어져요. 독소가 훨씬 더 빨리 차버려요. 그래서 보식으로 드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건강식을 유해물질들을 다 IP6가 풍부한 이제 암을 억제시키는 그런 음식들도 드시지만 중요한 게 해독을 하더라는 거예요. 해독을. 예, 해독을 하고 그런데 들이 이래요. 아우, 채소 먹으면 기생충이 많아 가지고요. 요새 뭐 어저께 그 메디칼 도중에 운명하셨는데 시체 부검을 해 보니 사체를 부검했더니 원인이 뭔지를 몰라서 부검을 하니까 기생충이 15cm의 기생충들이 막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발열을 일으키고 그 염증을 심각하게 하는데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유튜버들이 나와서요 채소에 기생충이 많아서요 저 이제는 그 채소 안 먹어요 하시는 암 환자들 종종 있거든요. 자 채소나 과일에 묻어있는 기생충이나 농약보다 육류에 있는 기생충과 살충제, 호르몬제가
수백 배는 많을 거예요. 예. 그거를 모르시고 채소에 기생충이 있어서 안 드신다 그러면 헐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과일에 있는 농약이나 기생충보다 육류나 우유, 계란 속에 더 많은 농약, 그리고 살충제, 호르몬제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을 제거하는데 요런 필요하다는 거예요. 독소를 제거해야 독소가 다 녹아들어야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암 환자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이게 주스나 우유 그리고 국은 잘 드세요. 예, 미역국도 또 된장국도 있는데 물을 안 드세요, 물을.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요새 사고체가 30% 50% 전립선암도 신장의 사고체가 기능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현대인들이 물을 안 마셔요. 물을 잘 안 마시고 대신 뭐 소다나 음료수 예,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데 물이 우리 신장에 유해 물질들을 걸러줘야 돼요. 계속 여과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물을 안 드시니까 신장이 우리 선생님처럼 물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예, 그래야 계획이 맑아지면서 여과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 말씀드렸죠. 물 드세요 지금? 저는 11시에 아, 드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실 때는 물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균형을 맞춰주면 빨리 체질이 알칼리로 되면서 굉장히 빠른 회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물을 8컵 이상 드시는 거. 물 언제 드시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 식사하기 40분 전에 물 2컵. 식사 도중에 물 2컵. 이제 잘 아시네요. 예. 그래서 공복 시에 물을 8컵 이상 드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자가 면역 질환이나 대장암 환자들, 궤양성 염증을 가지신 분들은 식단에서 글루텐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 뭐 보면 다 식품 회사에서 글루텐 프리 음식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소화기암, 특별히 췌장암이나 식도암 환자분들도 예. 그래서 이제 글루텐이 있으면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콩고기 드셔보셨죠? 글루텐을 넣고 콩고기를 만들면 진짜 고기 맛이 나요. 쫄깃한 식감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국수를 할 때도 빵을 만들 때도 글루텐을 포기를 못 하는데 사실은 이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이 소화기 계통을 많이 소화에 잘 억제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중증이신 분들은 글루텐 프리 음식으로 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특별히 소화기 계통에. 그다음에 이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또 설퍼라판 계속 면서 소화기부터 살려야 모든 암이 회복이 되거든요. 비단 위암이나 췌장암뿐만 아니라 소화기를 살리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늘마을 식단에 보면 아침에 이렇게 쭉 현관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칭 끝나고 들어올 때 보면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맨 앞에 식사하실 때 콩물 드시고 나오면 양배추부터 있죠. 양배추 있고 토마토 있고 뭐 양파 등등 쫙 브로콜리하고 순서대로 하죠. 그래서 사실 설퍼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가 이게 간이나 신장이나 다 한 이후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암 환자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양배추를 매일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일 식단에 이게 있는 거고 어찌됐든 넘버 원은 뭐였냐면 온전한 풀푸드로 온전한 채식을 해야 돼요. 이게 암을 휴면기에 들어가게 한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더라. 이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1번이. 자, 다큐를 좀 한번 보실게요. 이 다큐 내용들은 왓더힐스 다큐는 전 세계의 많은 의료인들과 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준 다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큐의 내용, 오늘 다큐의 내용은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라고 하는 ANCI는 미국 국립암연구 공식 학술지고 암 분야에서는 상당히 권위 있는 학술지로 알려져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like many of us, I thought that the majority of cancer was due to genes, but only 5 to 10% of cancer is actually genetic. Any cancer is caused by a DNA mutation, but that's not enough. So that can cause that first cancer cell, but one cancer cell never killed anyone. Two cancer cells never killed anyone. But 1 billion cancer cells, now we're running into problems. So we need to reduce the growth factors in our body, like 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 is this cancer-promoting growth hormone involved in every stage of cancer cell growth
and spread and metastases. Any animal protein boosts the level of IGF-1. Dairy products increases your risk for various forms of cancer, especially those related to your hormones. So breast cancer, prostate cancer, ovarian cancer. So this is not a product, even in its most pure state, you want to be consuming because it does come with risk. I found out that dairy can increase a man's chance of getting prostate cancer by 34%. And for women who've had breast cancer, just one serving of whole dairy a day can increase their chance of dying from the disease 49% and dying from anything 64%. 예, 우유 유제품을 1인분만 먹어도 유방암 발병률이 몇 프로 올라간다. 해서 네, 9% 올라가고 전립선 환자분도 어마어마하죠. 이 상당히 중요한 다큐인데요. 이 마이클 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암은 유방암이 브라카 유전자 변이만이 아니에요. 그 유전적인 요인한 암은 5%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브라카 1이나 브라카 2 유전자가 있는 분들이 무조건 안젤리나 졸리 배우처럼 예, 그 위험 요인 때문에 이 멀쩡한 유방을 절제하면서 오히려 그 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암의 원인은 DNA 돌연변이지만 아니에요. 최초의 암세포는 형성되지만 암세포 한 개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암세포 2개도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10개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 인체 암세포 증가 요인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캘리턴 박사의 9가지 요인 가운데 9 팩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넘버 1이 뭐였냐면 그 암세포 증인 바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이라고 하는 유사 성장 인자인 IGF-1이 있는데 이 IGF-1이 어디에 있냐? 호르몬인데 모든 세포가 생기고 퍼지고 확산하고 뭐냐면 수치를 높이는 분들이 IGF-1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이클 그레거 박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고 수잔 레비는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여성분들이 이제 유방암이나 난수암이나 또 남성분들의 전립선암 여기 이제 두 분의 남성 다 이 전립선암의 위험을 가지고 이 제품은 다양한 암의 발병을 특별히 호르몬 관련 암에 위험한데 관련 암이 남소암입니다. 우유와 유제품 나요. 우유는 여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을 34% 높인다는 특별히 병력이 있는 여성의 우유 유제품 1인분만 먹어도 사망할 확률이 49% 거의 절반 이상이 올라가고 다른 병 확률이 64%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큐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어제 이제 유방암에 한번 소견이 있었는데 회복이 완전히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년 만에 오셨거든요. 근데 또다시 감기가 걸리고 나서 가족들이 이제 고기를 사와서 좀 먹었는데 몸의 기능이 그때부터 떨어진대요. 그러면서 오셔서 제가 다시 또 이제 마음을 조여야 되겠다. 한번 회복되고 나니까 그걸 자꾸 까먹게 된다. 이러시는데 여러분들도 그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켈리 터너 박사가 연구한 그 암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공통점 9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식생활을 개혁하는 것이다. 였고 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삶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암에 걸렸어요. 남편이 뭐 항암하라 그랬어요. 애들이 어디 가라 그랬어요. 막 이래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정말 마지막에 악액질 카케시아 사이클로 온몸에 독소가 꽉 차 있는데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나카무라 지니치 선생님의 책에 표현된 것처럼 암 피난민들이 너무 많아요. 암 난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어디가 좋다 그러면 우르르 쏠려가고 저기가 좋다 그러면 우르르 쏠려가서 암 난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래서 자신의 삶을 지배하더라. 그 사람들은 주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겁니다.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 본인 건강에 관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교육시키고 나를 대조해서 치료 기록들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나 잘못되어 있는 식생활이나
운동 패턴들을 계속 개혁을 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패턴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암 환자는 어떤 음식이 자신의 암 수치를 낮추는지 실험해서 음식을 가려 먹었더니 예를 들면 아까처럼 IGF-1이 풍부하거나 메티오닌 수치가 높은 음식을 딱 제한했더니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걸 우리 지난번에 오신 한 박사님도 딱 깨달으시고 하면서 계속 폐로 림프로 진행이 됐는데 한 번도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안 먹은 적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식단을 완전히 저지방 채식으로 바꿨더니 3주 만에 병원에 가보니까 림프의 암이 싹 없어졌어요.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aking control,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식감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은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직장을 딱 그만두고 나니까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스트레스도 한 요인이 되고 어떤 분은 자기 집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느껴져서 그 집에서 이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암이 갑자기 동면 상태로 봤더니 그 집에 곰팡이, 독성 있는 곰팡이가 잔뜩 있어서 암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곰팡이가 암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제 이게 된장을 많이 드시는데 뭐 어떤 분들은 발효 음식이 좋다 하시는데 메주를 띄울 때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라고 하는 그 곰팡이균이 또 암의 한 요인이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간암이 많은 이유가 그 요인도 한 가지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저희 그 선교사들하고 쭉 있는데 이 친구들이 상당히 건강했었는데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그 중국 칭다오 옆에 황다오라고 있습니다. 황도. 거기가 다 바닷가 부근이에요. 그래서 숙소가 바닷가 이렇게 한 500m 정도 거리를 두고 숙소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30명이 돌아가면서 매일 골골해요. 감기 몸살을 달고 살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저도 상당히 건강했었는데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는 대청소를 하면서 침대 매트리스를 다 뒤집어 봤어요. 다 뒤집어서 이제 먼지를 털려고 매트 다 뒤집어 엎는데 밑에 봤더니 하얀 곰팡이가 백설기 떡처럼 다 붙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이들 안에 다. 습도가 상당히 높고. 특별히 폐암 환자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바닷가 부근에 계시면 이 습도가 높아서 여러분의 건강에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가끔 놀러 다니시는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뷰가 좋다고 은퇴하고 나신 다음에 바닷가 부근으로 오신 분들이 여기 그래서 한 무슨 YTN 기자 한 분이 그 양평 쪽에 바닷가 뷰가 좋은 데 사시다가 이렇게 이 폐가 자꾸 안 좋아지고 이 기관지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이사를 오신 그 경우처럼 요런 그 문제를 자신의 직감을 따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있어서 비타민 D 흡수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D 섭 중요하다 그랬어요? 흡수량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흡수. 많은 분들이요. 비타민 D를 우유로 드신다고 하면 20컵, 200컵 이상을 드셔야 됩니다. 하루 필요한 비타민 D 섭취량을 하려면. 그래서 비타민 D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으로 쏘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타는 게 싫다고 다 뭐 바르시죠? 이 선크림들을 다 바르시면 선크림의 유해성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이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실내 안에서 창문 열고 하시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유리를 통해서 햇빛을 받으시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직접 이렇게 나오셔서 내 피부로 햇빛을 받으셔야 돼서 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흡수가 돼서 신장과 간으로 쫙 흡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논문 여기 보시면 The Role of Vitamin D in Cancer 이 암 예방에 있어서 비타민 D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이 논문들의 이 결론을 보면 뭐냐면요. The majority of studies found 이 그 대부분의 연구에서 발견이 됐어요. 무엇이 발견됐냐면 protective relationship 아주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무엇과 무엇 사이에 sufficient vitamin D status 아주 충분한 비타민 D 이 섭취와 충분한 비타민 D 상태와 그다음에 위험과는 아주 복합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발견된 논문에서도 보듯이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햇빛이 많은 곳으로 이사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이사했더니 비타민 D 결핍 환자였는데 모든 암 환자들이 보면 비타민 D 결핍이 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반지하나 좀 이런 데 계시다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햇빛이 잘 드는 집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핍이 암 발생과 연관이 있음을 발표한
수많은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도 보듯이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면 가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밤에 잠잘 때를 빼고는 다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예, 요 장수 산책로로 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거기서 충분하게 면역력을 올리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통점 보니까 네 번째는 각 뭐 예를 들면 중국에는 황기나 뭐 미국에는 이런 골든실루트나 액는 천연 항암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어느 한 특정 보초제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역에 따라서 어떤 병에 무엇이 좋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실험한 사람들에게 드라마틱한 그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가장 안전 천연 치료제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그 항암제나 이런 것들은 이 암세포 하나 죽이는 대신 정상세포 1000개 만 개를 파괴시킬 수가 있고 뭐 독일이나 캐나다나 전 세계 가장 많은 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안전하게 활용하는 천연 항암제 성분이 바로 이 골든실 루트하고 에키네시아 루트를 많이 활용하는데 또는 혈액이 정화돼서 피가 맑아지면 갱년기 증세도 없어지지만 호르몬 균형도 안전하게 잡아주는 레드클로바나 또는 간이 건강해야 모든 병이 빨리 동면 상태에 들어가는데 예, 질병의 관문 때문에 이런 천연 치료제나 또는 또 강황을 매일 드시는 것도 지혜로운. 그래서 이제 회복들을 보니까 각 지역에서 몸에 좋은 성분들을 잘 활용하더라. 그게 이제 네 번째였고요. 다섯 번째가 요겁니다. 이 억압된 감정을 시원하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순 연사님이 저하고 상담할 때마다 우리가 둘 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예, 그동안 감동받은 거, 그동안 힘들었던 거,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 맞는 사람들, 여기 다행히 또 우리 영적인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우울할 때마다 우리 하늘마을의 수호천사분들에게 가셔서 함께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게 상당히 회복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켈리 터너 박사의 된 사람들 가운데 다 들어가실 분들이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그거 내려놓는 방법,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치료 방법이 될 거고요. 자, 여기 보니까 WHO의 건강의 정의가 다 회복됐어요. 이 회복되신 분들 공통점을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회복되신 분들 보면 우리 지난달에 그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도 매일 검사할 때마다 뭐라 그랬으면 원장님 저 다 났어요. 오자마자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호주에서 올 때는 막 통증이 너무 심해서 등에 눕지도 못하고 이 폐에 다발적으로 다 퍼져서 흉수도 차 있고 그래서 옆으로도 안 넣어주고 바로 누우면 등이 막 췌장 쪽이 아파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그리고 조직 검사하느라고 조직을 떼어냈을 때 그 바이옵시한 부분이 통증이 너무 심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늘 이제 그 누워서 못 자고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계속 그 식생활도 다 바꾸고 하늘마을 프로그램대로 따라하고 하다 보니 언젠가 보니까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원장님 다 났대요.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저는 이미 다 나은 것 같아요. 매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돼서 우리 지난달에 왔잖아요. 다 났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세요. 항상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오늘처럼 비가 오면 그루미 선데이 영화 찍지 마시고 예,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처럼 저 잎새가 지면 나도 질 거야 막 이러면서 영화들 찍지 마시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내 마음을 유혹하는 땐 생각 꽉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유혹하는 못된 생각 버리고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늘 섬기며 따르리 어두운 그늘 벗어나서 죄질 생각 꽉 붙잡고 꽉 붙잡아야 돼요? 버리고 십자가를 들고 주만 따라가겠네. 요렇게
그렇게 이겼대요. 예. 여러분들도 어두워지지 마시고요. 자꾸 내 마음의 이 끈이 자꾸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고 할 때마다 못된 생각, 어두운 생각 어떻게 해요? 아웃 갖다 버려야 돼요. 예. 아브라함의 집이 편안해진 이유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난 이삭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난 이삭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난 아브라함, 이제 누굽니까? 이스마엘. 예, 내 마음에도 계속 육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영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이게 스트러글이에요. 계속 충돌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도 나 항암 안 하면 죽는 거 아니야? 매일 이런 불안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는 한은 이 스트러글 하는 동안은 회복이 되지 않아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스트러글 할 때 그걸 갖다 버려라. 예. 그래서 처방전이 뭐였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나 이 갖다 내버려. 그러면 이 집안이 평안이 올 거야. 우리 마음의 집안이 평안이 오려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모든 그런 못된 생각, 어두운 생각은 오늘도 갖다 버려라. 잊지 마세요. 캐스트 아웃.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WHO의 건강의 정의는 건강이란 예, 단지 허약하거나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지컬 웰빙, 신체적인 건강 첫째, 두 번째는 멘탈 웰빙, 정신적인 건강, 세 번째는 사회적인 건강. 이게 회복이 되면 스피리추얼 웰빙. 이제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의 아픔도 돌아볼 줄 알게 되고 또 이 아름다운 천연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게 되는 이 스피리추얼 웰빙에까지 이른 제가 켈리 터너 박사의 이 레디컬 리미션 책에서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분들을 케어하면서 회복되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거의 똑같거든요. 그들이 보면 또 우리 대장암 환자 회복되신 분이 다 어떤 경험이 있냐면 다 이래요. 마음이 늘 밝고 행복해요. 긍정적이고. 그래서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세요? Rejoice always. 항상 무엇해라? 울어라? 항상 슬퍼해라? 항상 뭐해라?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뭐해라? 예, 뭐해라?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무엇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데요.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비가 올 때도 꿀꿀할 때도 뭐 하냐면 상관없이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거예요. 예, 감사하는 게. 제가 지금 병이 오늘도 낫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분은 나아요. 예. 내가 나을까 말까 하는 분은 안 나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 6번째 비결은 뭐였냐면 항상 긍정적인 감정. 내 말이 씨가 되고 내 생각이 씨가 되고 내 느낌이 씨가 되고 절대로 잊지 마세요. 심은 대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7번째는 제가 우리 제가 좋아하는 무슨 네. 예, 오기 전에 가족들하고 있었던 얘기를 해요. 사위가 내가 이런 췌장암 말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딸이 어떻게 나를 위로해줬고 또 사위가 어떻게 처신을 해줬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에게서 어떤 지원을 받았고 거기서 어떻게 힘을 받았고 여기 오니까 또 좋고 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행복합니다. 예, 이게 소셜 웰빙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다 낫습니다. 예, 근데 켈리 터너 박사의 9가지 회복된 사람들의 공통점에도 이게 7번째 요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참 이게 회복되신 분들을 보면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던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믿음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회복률이 빨라요. 예.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금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회복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faith is 믿음이란 제가 한 번은
중국에서 있을 때 한국에 나왔는데 중국에서 이번에 지금 한국에 나와서 세미나를 하고 들어가면 숙소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세동의 그 숙소비를 이제 가면 월세를 줘야 돼요. 근데 저희 주변에는 그 당시에 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우리 선교사들 다 훈련하고 또 이제 교육을 하고 있었을 텐데 세미나장에 가면서도 마음이 계속 걱정이 많아요. 야, 이거 일주일 끝나고 가면 월세도 내야 되고 이 학생들 이제 거둘 수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그냥 저를 막 누르고 있어요. 근데 한참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무슨 그 편말이 보여요. 고려온다는 회사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Don't worry, be happy 하셔야 돼요. 그때 제가 딱 깨달았어요. 나는 믿음이 없구나. Faith is, 믿음이란 being sure of. 확신해야 돼요. 뭘? 나는 낫는다. 나는 지금 낫고 있어. 예, 무엇을 확신하느냐? Being sure of. What I hope for.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복순 여사님 뭘 확신하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낫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최 반장님. 그죠? 낫는 걸 확신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Faith is 뭐라고요? Being sure of. 확신하는 것이다. 무엇을? What I hope for. 내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매일매일 확신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낫는 거예요. 아셨죠? 내 세포가요, 내 생각과 말에 반응합니다. 내 느낌에 반응해요. 세포는 내 명령을 받아요.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절대로 이 공식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믿음이란 확신하는 거다. 뭘? 내가 what I hope for, 내가 너무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certain of, 더더욱이 확신하는 건 뭐냐면 what I do not see, 내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거예요. 그래서 뭐 1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낳는 것을 그 보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낳은 모습, 야호! 내 몸에서 모든 병이 다 떠나갔다. 야호! 이걸 매일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시간. 이 세포가 그대로 내 느낌에 반응합니다. 이게 공식, 여러분, 공식. 그래서 이 영적인 웰빙에는 힘에서는 이렇게 활용합니다. 아셨죠? 뭐 믿습니다 하고 뭐 성경책 보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낫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지금 다 나았다고 확신하는 것을 들어가는 게 워킹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스피리추얼 웰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9번째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살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 선생님이 오셨는데 제가 처음 봤어요. 자기는 어차피 오래 못 산대요. 병원에서 길어야 6개월 산다 그랬으니 나는 어차피 오래 못 살 테니까 원장님 그냥 뭐 난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냥 뭐 주는 밥이 뭐 밥도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을 거니까 나 좀 놔둬두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예. 살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예. 예. 그래서 내 말이 씨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을까 말까가 아니고 나는 다 나았다. 그리고 나는 낫고 있다. 말이 콩나물 씨를 심으면 콩나물이 나오지 이 편나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이 씨가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최고의 내 자신을 상상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뭐가 되니까 내가 되고 생각이 현실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환우 분들을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커서 이렇게 아픈 분들을 도와주면서 살고 싶다 했더니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처음에 한동도 없을 때, 난 저렇게
그 숙소가 하나만 있어서 이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꿈꾸면서 왔더니 한 동이 아니라 지금은 14동이 됐어요. 그리고 그 숙소가 있으면 아픈 사람들이 우울해하지 않게 꼭 가정집에 있는 것처럼 안에 연못도 만들고 뭐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고 요렇게 인테리어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대로 그 생각이 지금 현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나는 그리고 지금의 내 모든 주변의 환경은 내 생각이 내 진동과 주파수가 그대로 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지금 현실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내가 나았는데 우거지상 쓰면서 내가 낫고 있어 이러면 세포가 절대로 반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긍정 학원들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고 매일 뭐 나는 부자가 된다 뭐 긍정 학원 하는 분도 있고 나는 다 나았다 긍정 학원 하는데 울면서 나는 다 나았다 이러면 세포가 절대로 반응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행복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부정문은 우리 몸이 그리고 전 우주가 인식을 못 한대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이 요새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진리의 그럴까? 과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최근에 의학에도 양자 물리학이 많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침습적인 진단 도구로 스캔을 떠서 몸을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 대신에 아주 긍정적으로 나는 지금 다 낫고 있고 나는 낫다. 이런 분들이 켈리토너 박사의 회복된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던 거예요. 예, 지금까지 암을 이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음식이었어요. 먹는 음식.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페이디즈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오늘 보셨어요. 마음으로 먹는 양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회복하는데 오늘 중요한 9가지 공통점들 여러분 도움이 되셨어요?